지금 쥐값이 아직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데드캣 바운스였을 뿐이다. 이제 쥐값이 꺾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랬죠. 언론에서 계속 공급 부족을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논리지 공급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공급 이야기는 하도 많이 하니까 수요 이야기를 합시다. 집을 사고 싶어도 지금은 못 사는 상황이다. 현재 가격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9월에 주담대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죠. 6.1조가 늘었고 10월에 증가폭이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식의 기사가 얼마 전에 떴었죠. 그러면서 주담대가 6.1조가 늘었고 신용대출은 좀 감소해서 가계대출이 상승폭이 4.9조가 나왔는데 주담대가 6조 이상 늘었대요. 더 늘 것이다. 10월은 이사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언론에서 맨날 가을 이사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가을 이사철이 맞아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늘 보면은 가을에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나느냐, 이런 상황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죠. 가을 이사철, 왜 굳이 가을에 이사를 할까요? 사실 봄에 이사 많이 하죠, 학부모분들은. 왜냐면 아예 새 학년 올라갈 때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굳이 가을에 이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자꾸 왜 가을 이사철이란 말을 남기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6.1조가 어떻게 증가한 거냐, 요걸 봤더니 특례만 5.1조가 증가를 했더라. 그래서 8월 말 대비 특례 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이에요. 즉 신청이 된 것이죠. 이게 5.1조다. 즉 특례 빼고는 1조밖에 안 늘어났다. 그래서 특례에 막차 수요가 몰린 거죠. 이렇게 이 정도 증가하다가 막차 뜬다고 하니까 8, 9월에 폭증을 한 거고, 그래서 9월 27일까지 일반형 상품 공급이 중단이 됐죠. 9월 27일까지 특례 막차 수요가 몰렸다. 그 전에 한 9월 중순까지 50년 주담대 DSR 적용 전에 막차 수요가 몰렸죠. 요거 더 했는데도 요거가 5.1조니까 요 막차 수요까지 했는데도 요건 1조밖에 안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10월에는 9월보다 주담대 수요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실제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보더라도 턱도 없는 수준이고, 그래서 주담대 엄청 많이 줄었어요. 지금 10월에. 그런 상황이라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요 상황에서 대출이자는 지금 급증하고 있죠. 대출이자 부담이 지금 58.1%.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번 정부에서 올해 2023년에 금리를 억제를 했죠. 정확히 2022년 11월부터 금리가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요게 5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늘었어요. 5월 중순부터 다시 늘었는데,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작년 한 10월보다 기준금리 훨씬 높아졌는데 작년 10월보다 금리는 눌러놓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난 사람이 58.1%고, 그 중에서 서울, 집값 비싼 서울 같은 경우는 70%가 이자 부담이 늘었다. 그러니까 금리로 인한 고통은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대출금리가 릴레이 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KB 금리 올랐고 우리은행 금리 올랐다,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농협도 이제 올랐다. 그리고 신한도 검토 중. 그러니까 과거 금리를 눌렀던 거는 정부에서 억제를 해서 눌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오히려 올리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살짝 넣고 있죠. 물론 이때만큼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만큼 압박 주지는 않습니다. 금감원장이 방문하니까 금리 인하하도록 직접 방문을 했던 경우가 많았죠. 그런 것처럼 다시 금리 올리라고 방문하진 않는다. 왜냐면은 금리 올리라고 방문했다가는 가뜩이나 욕 많이 먹고 있죠, 사실. 은근슬쩍 압박 주고 있으니까 지금 은행권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떠요. 이제 요즘에 신용대출 끌어다 집 산다. 아까 말씀드렸죠? 5대 은행 주담대 증가폭은 많이 줄었는데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 전환했기 때문에 신용대출 끌어다가 집 사자, 행렬이다. 진짜 별소리를 다 해. 신용대출 끌어다가 집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연끌족 중에서 주담대보다 더 위험한 게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산 사람들이 연끌족들이 훨씬 더 위험하죠. 왜? 주담대는 만기가 길잖아요. 그래도. 근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변동 주기도 빠르고 갱신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랬을 때 DSR을 초과하게 되면은 대출 연장을 할 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용대출 끌어다가 집 사는 시기는 아니다. 그냥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 전에는 특례 풀고 그 다음에 그 50년 주담대 풀어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짜리를 받아서 월 한 300씩 갖고 있었는데 50년으로 받으면 얼마간의 여유 자금이 생기죠. 이런 걸 토대로 신용대출을 갚아 나간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신용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이다? 7천억 규모의 대출 수요가 11일 날 한꺼번에 몰렸다. 근데 청약. 근데 이게 아파트 청약이 아니라 주식 청약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늘어난 거다. 근데 저 부분을 분명히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집값 올라갈 거니까 빨리 집 사세요 라고 부추기는 것 자체가 기레기 아빠죠. 왜 우리가 언론을 계속 깔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언제 모아서 언제 사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자금 보세요. 임금 근로자 중에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절반 이상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이 절반 이상이 300만원 미만인데 요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떻게 사냐.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 적어도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50%도 안 된다. 45% 정도밖에 안 된다. 조금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저걸 모아가지고 집을 사느냐.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런 상황인 거고, 또 2023년 상반기에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기이하게 명목소득이 떨어졌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뭐 늘어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28만 8천 명 늘어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잃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고 연봉을 받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돈 벌지 말고 네 사업 차려라. 자영업해서 돈 벌어라. 자영업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지금 노랑우 사안에서 그 폐업 공제금이 1조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즉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즉 3분의 2가 지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9천억 가까이 모였다는 소리는 8천억이라고 계산해도 나머지 3분의 1에 4,500억 정도가 증가할 것인데 이 정도 더하면은 1.3조 넘어간다. 그래서 뭐 폐업이나 사망이나 노령 등의 사유에도 지급 대상이 되는데 핵심적으로는 폐업이죠. 폐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소리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돈 벌기 굉장히 힘들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버는 돈이 많이 줄었다는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매 수급 지수 90.1 즉 100을 안 넘어갔다는 소리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상황인데 또 하락 전환하고 있다. 또 서울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100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심리도 꺾였어요. 저기 상승론자들 헛소리 많이 하죠. 비싸게 샀으니까 싸게 팔지 않을 거다. 요즘에는 요 프레임 몰고 가더만. 처음에는 뭐 공급 부족이 어쩌느니 뭐 임대차 3법이 어쩌느니 임대차 3법 구라친 거 다 걸렸죠. 금리 올라가니까 바로 티났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공급 부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매물 쌓이는 거 보니까 구라인 거 다 티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리가 어쩌고 저쩌고 인제 심리 꺾이기 시작했죠. 왜냐면은 대출 조이니까 심리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인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더 쌍각세 못 판다. 그럼 작년에 그 쌍각세 판 사람들은 뭐예요? 저번에 한번 저희가 타워팰리스 하락 떨어진 거래 보여드렸는데 그 거래 세부적으로 보면은 2021년에 샀다가 본인이 1억 5천 손해보고 판 거죠. 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빨리 빠져나간 건데 그런 거래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팔고 계속 버티면은 그게 이자 갚을 돈은 계속 어디선가 샘솟아 나고 누군가 비싸게 사줄 수요는 계속 샘솟아 나느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소득 안 되고 대출 막고 대출 금리 올려가지고 대출 더 쪼이고 있고 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300만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저기 50%가 넘는데 어떻게 집을 사냐. 300만원이면 연 3,600이에요. 연 3,600이면 10년 모으면은 3억 6천이에요. 서울 PIR이 10.5라고 떨어졌다고 KBS 난리치는 거 다 구라일 수밖에 없다. 서울이라고 좀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서울 지금 중위 가격이 9억대 후반이죠. 그러면은 PIR이 10.5가 나왔다는 소리는요. 서울에 평균적으로 연봉이 1억 정도 번다는 소리예요. 세전 1억 정도. 그럼 세후하면 좀 떼면 그래도 9천만 원 이상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기 연봉 1억이 넘는다는 소리죠. 세전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그래요? 서울 사는 사람들? 근데 서울 사는 사람들은 왜 태반이 집을 못 사고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냐? 특히 1인 가구가 왜 이렇게 많냐? 서울은 특별히 1인 가구가 더 많고 특별히 출산율이 더 낮죠. 왜? 돈이 없어서 월세 살면서 결혼 못하는 청년층들이 태반이니까.
근데 그 통계가 말이 되냐. 이런 게 진정한 통계 조작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강남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서울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왔다. 그래가지고 강남 수요는 전국 수요고 서울 수요는 전국 수요다. 이딴 개소리를 짓거리지만 사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진짜 수요죠. 그런데 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대출 맡겼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을 유의미하게 떨어뜨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집값 올리려고 했는데 가계부채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집값 올라가니까 가계부채 정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가계부채 억제한 거지. 그러니까 남은 방법은 뭐예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 검토한대잖아요. 금감원장이 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 이야기를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값 안 떨어뜨리려고 난리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죠.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금감원장이 방문해서 금리 떨어뜨렸다. 금감원장이 지금 다주택자 완화한다고 한다. 금감원장이 뭐? 금감원장이 뭐 하는 데인데 도대체? 금융감독원이 뭐 하는 데인데? 잘못된 거 없는지 감독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인데 개입을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규제를 할 생각을 해야지 완화를 하는 건 둘째치고 왜 저기 국토부 장관도 아닌 금감원장이 나서가지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언급을 하고 있냐. 그렇지만 다주택자들 뭐라 그랬어요? 더 큰 바보 아니면 실수요 찾는 거죠. 더 큰 바보는 더더 큰 바보 아니면 실수요 찾는 거죠. 더더 큰 바보는 더더더 큰 바보 아니면 실수요 찾는 거죠. 근데 실수요들이 들어올 시장이 아닌 게 딱 보이는데 어떻게 다주택자들이 유입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끝났어요. 대출 풀어가지고 겨우겨우 살려놓은 거고 9월까지 막차 수요 들어와서 겨우겨우 됐던 건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주택자들은 사고 싶어도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살 이유가 없어서 못 사는 거고 실수요자들은 진짜로 버는 돈도 줄었지 대출도 줄었지 거기에 대출 금리까지 올라가서 부담은 더 늘었지?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면 수요가 없어진다는 소리니까 이제부터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출 규제 들어간 뒤부터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면서 조만간 하락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길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